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CES 2020이 7일부터 10일까지 일정으로 미국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전 박람회였죠. 그래서 가전 업체만 참여하는 행사였는데 이후에는 MWC 이전에 스마트폰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행사로 확장이 됐다가 최근에는 자동차, 항공, 미디어 업체까지 CES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S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애플은 28년 만에 참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진행될 예정인 CES 2020 관련 이슈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작년 삼성전자의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현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업황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TV라든지 5G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포인트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캔맥주의 세금이 줄었습니다. 기존의 세금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맥주 값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이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CES 2020 가전 축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가전, 전자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미디어, 항공업체까지 CES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부분이 CES 참여 기업에 대한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 9명의 CEO가 이제 기조연설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삼성전자 하나를 제외하고는 전자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 미디어, 항공, 그다음에 그 다른 소비재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 부분의 CEO가 기조연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ES에 이제 단골로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 업체입니다. 이번에 올라 칼레리오스 다임러 회장이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스마트카를 비롯해서 IT 기술이 선제적으로 입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CES와의 연관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에서는 빠르면 7월 달에 그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다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앞에 좀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그 항공업체입니다. 에드워드 베스천 델타항공 CEO가 이번 CES에서 처음 단독 기조 연설을 갔습니다. 항공과 이제 IT 기술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에 AR이라든지 VR 기술을 항공에 적용시키려는 움직임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항공기에 탑승을 해서 앞에 있는 모니터로 가상현실을 통해 내가 가고 싶은 국가를 지역을 그리고 미리 이제 탐험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CES와 항공업체 역시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콘텐츠 플랫폼 업체들도 다수 참여합니다. 맥 휘트먼 퀴비 CEO와 MBC 유니버설 광고 대표인데요. 현재 넷플릭스가 장악하고 있는 그 콘텐츠 플랫폼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기조연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앞서 타이틀에서 살펴본 대로 애플의 참가도 눈길을 끕니다. 애플이 그 CES에 참가하는 것은 1992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자사 스마트홈 시스템인 홈킷을 선보일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홈 IoT를 적극적으로 좀 육성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홈 IoT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 부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할 분야라고 보실 수 있겠죠. 세탁기가 세탁물이 차면 자동으로 빨래를 돌린다든지 그리고 건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사용자가 집에 도착하기 5분 전에 보일러를 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하는 것이 이 홈 IoT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AI 비서 시리로 가정 내 기기들을 제어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추간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그 포커스를 계속해서 맞추고 있는 그 아이폰의 높은 보안성을 홍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쟁사 간의 협업도 눈에 띄는데요. 구글, 아마존, 애플, 삼성 모두 경쟁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전에 라이벌이 동지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과 구글, 애플은 음성인식 연합군을 결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CES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트렌드의 변화는 다양한 이종 업체들이 CES에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경쟁사 간이라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업은 절대적인 강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각각의 협업을 추구하는 체제로 다종 간의 기업이 상생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CES에서는 다수의 5G 스마트폰이라든지 폴더블 스마트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4면 산업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죠. 반도체 부분의 부진 때문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추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50% 정도 급감했습니다. 반도체 D램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 회복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이제 이번 주 발표 예정인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입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6.5조에서 6.8조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는데요. 컨센서스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 낮아진 기대치만 만족을 시켜도 주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반도체 부분은 이제 부진했지만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 작년 한 해만 670만 대가 출하가 됐고요. TV 사업에선 QLED TV가 550만 대 이상 판매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또 세탁기와 건조기를 비롯한 생활 가전도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0% 안팎을 기록하면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좋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회복이 된다면 빠른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고요. 이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 올해 기대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5G 스마트폰 올해 전 세계 판매량 1억 6천만 대 이상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5G 제품 비중은 1%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18%까지 늘면서 17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G 스마트폰에서 여전히 갤럭시가 강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갤럭시 폴드의 2세대 버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분의 이익 개선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미래의 성장 기대감을 상당 부분 반영한 주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주가의 가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비메모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시장에서는 강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약자입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5% 미만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시대에는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고성장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시장 투자 노력이 빛을 발한다면 전고점을 넘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이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성과를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5면 산업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캔맥주 세금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가격을 인하시킬 여지가 생겼는데 편의점 맥주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우선 세금 변화부터 한번 보면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됐다는 것은 기존의 그 가격에 세금을 매기던 것을 양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한국 업체들은 이제 수입 맥주와 그 세금 차별이 있다라는 부분을 꾸준히 주장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가격에 특정 세율을 곱합니다. 하지만 한국 주류 같은 경우에는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에 마케팅비에 기타 비용을 다 더해서 세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율을 계산하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산 맥주의 세금이 더 비싼 그런 불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양으로 전환하면서 그런 불합리성은 없어졌습니다.
빠졌습니다. 종가세와 종량세의 세부담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캔맥주 기준으로 볼 때 주세는 약 291원 리터당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총 세부담은 약 415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생맥주 같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하지만 맥주 업체에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이 생맥주보다는 캔맥주 판매량이 한 2배 정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인하 효과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 롯데 클라우드 피치는 출고가를 내렸습니다만 오비 맥주나 하이트 진로는 출고가를 아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딱히 이제 세금 인하를 크게 이제 빠르게 반영한다면 뭐 그런 부분들을 수익으로 전가시킬 수 없을 테니까 하이트 진로는 앞으로도 아마 빠르게 세금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편의점에서는 또 재고를 소진시킨 이후에 판매가 인하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직은 세금 인하에 대한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이트 진로는 아마 가격을 빨리 인하시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하이트 진로의 실적에도 도움이 되고 주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이트 진로의 실적 개선에 의한 주가 추가 상승 한번 염두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주초에도 이런 부분의 리스크가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끌어올린다면 정유주의 재고 차익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유주에 대한 전략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